이문구 문학연구회는 2021년 12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 동안 충남 보령시 관촌마을 일대에 대한 지리조사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일행은 관촌마을 답사에 앞서 황희호 보령문화원장님과 안학수 시인, 서순희 소설가, 황선만 작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문구 선생님의 보령 시절을 회고하는 간단한 간담회부터 가졌습니다. 문화원장으로서 이문구 선생님 이렇게 연구 모임이 생겼다는 게 굉장히 자랑스럽고 고맙고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문학 가는 사람이 아니고요. 오랫동안 지역의 역사문화 자료를 수집해서 정리하는 정도로 이렇게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문구 선생님 이제 아는 사람도 많고 저도 이제 승정원에 계실 때 만나 뵙고 그랬지만 이문구 선생님에 관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해서 그걸 정리해야 되겠다 싶어서 정리를 해가지고 여기에 제가 2019년에 이문구 선생님 글을 넣었는데 보니까 우리 집에 우리 할아버지하고 이문구 선생님 할아버지하고 친하게 지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에 편지를 쭉 보니까 이문구 선생님 할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한테 보낸 편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친필이에요. 할아버지 친필. 여기 이 화엄서원 책에서 읽으면 이 화엄서원이 복살될 때 이문구 선생님 할아버지가 중심 역할을 했다는 게 나와요. 할아버지 요소를 가시는데 그러니까 같이 좀 가달라 해서 모시고 이제 선생님 할아버지 요소를 가는데 여기서 이렇게 가다 보면 발전소 쪽으로 가다 보면은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 오른쪽 그 마을이 있어요. 거기를 모시고 가는데 갔다가 이제 저는 마당에서 차 세워놓고 기다리고 선생님 혼자 이제 올라가셨다가 이제 내려오시더니 오시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죽으면 무덤 같은 거 만들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이시냐면 아니 내가 생각해보니까 왜 죽은 시체 묻어놓고서나 자손들대로 갖고라 찾아와라 그러냐고. 그러지 말고 그리고 뭐 사람이 혼떠나면 옷과 같은 욕심인데 다 태워서 하고 무덤 안 만드는 게 자녀들한테 더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유언을 그렇게 하셔가지고 정말 부담 없이 그렇게 하신 거 생각하면 정말 존경스럽고 저는 그때 참 감동했어요. 그런 말씀하실 때. 선생님이 이제 지역문학 동인회를 하나 결성하시고 싶으시다고 하셔서 이제 지역에 있는 뭐 한의사, 중고등학교, 국어과교사, 농민, 주부 그 여러 계층의 분들 그 멤버로 그 이제 한대문학회를 결성을 했어요. 뭐 다달이 뭐 선생님을 뭐 뵙는 거는 필수였고 거의 나머지 뭐 이렇게 귀향하시면 저희 가게에 들리셨고 어떻게 하면은 그 선생님의 그러니까 창작에 대한 그 열정이나 이런 거를 본받을까 이러면서 그 언저리에서 계속 귀담아 듣고 지켜보고 했죠. 지금 생각하면 너무 무식하고 좀 무리하기도 하고 좀 그랬죠. 그랬는데도 다 보듬어 주셨고 또 저희들은 선생님이 이렇게 이제 중앙문단의 그 작가분들을 말씀하실 때 이제 독학하면서 그 읽었던 그 작가분들을 성함이 선생님이 말씀하셨을 때 굉장히 기뻤고 그분들을 배운 것처럼 반가웠고 그래서 참 저희들 봐서는 참 잊지 못하죠. 우리가 뭔가 하나 여기 그 이문구 관련해서 뭔가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 뭘 할까요? 그랬더니 나온 안이 그 관촌 숲길 이렇게 산책로를 만들재요. 그래서 거기 지금 그 마을 안내비 그 옆에 관촌 숲길 길이라고 하는 안내판, 입간판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지도를 이렇게 그려놓고 그리고 거기에 가다 보면 이제 칠성바위 자리 뭐 부엉제 뭐 이런 간판하고 뭐 생가 가는 길 벽에 붙여놓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뭐 흔적 하나를 만들어 놓은 거죠. 거기를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아무것도 눈으로 보일 게 없으니까. 그리고 생과 터가 있어요. 지금 근데 그 집 입구에다가 이렇게 화살표 해갖고 몇 번지 이문구 생과 터. 그랬더니 거기 주인이 뗐어요. 자기 집을 가리키니까. 그리고 관천수필에 나오는 몇 가지 이렇게 좀 문장을 이렇게 실사를 뽑아가지고 그리고 커튼처럼 이렇게 늘어뜨려 놨거든요. 집 이제 여러 몇 군데에다가. 왜냐면 코스 이렇게 돌면서 한번 읽으라고 한 거죠. 간담회를 마친 일행은 관촌마을을 거닐며 관촌수필의 구절들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이 모습은 관촌마을 초입에 있는 안내문입니다. 한내문 앞의 표지석은 한쪽으로 몰려 있는데 이곳이 유일한 시유지라 이곳에 세웠다고 합니다. 즉 다른 사람의 사유지를 침범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 한쪽으로 몰려 세우게 됐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또 다른 안내판인 관촌수필길은 사유지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 설치했다고 합니다. 관촌마을 주변으로는 이렇듯 소박한 표지들이 시민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관이 아닌 황선만 작가를 포함한 여러 사람들의 수고로 이뤄낸 성과라 그 의의가 더욱 돋보이는 안내판들입니다. 관촌마을 뒤편의 이곳 솔숲은 이문구 선생님의 유해가 뿌려진 곳이어서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이제 선생님이 무덤 같은 거 만들지 말라고 해서 그 유해를 칠성바위의 흔적은 사라졌고 부엉제만이 남아 드문드문 사람들의 발길을 이곳으로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충남 보령시 청라면 죽성로 391번지 1989년 1월 이문구 선생님께서 이곳 지필실로 오셨습니다. 이곳에서 산 너머 남촌, 매월당 김시습, 유자 소전, 내 몸은 너무 오래 서 있거나 걸어왔다를 펴냈고 산문집 소리나는 쪽으로 돌아보다와 글밭을 일구는 사람을 냈습니다. 18년 만에 고향을 찾았던 이문구 선생님의 소회는 다음과 같은 문장에 담겨 있습니다. 여기는 이문구 선생님이 마지막까지 문학 활동을 했던 지필실입니다. 서울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신병을 요양할 겸해서 내려오셔서 지역 문인들, 후배들도 기르고 또 자신의 말년 작품을 집중해서 쓰시던 곳이죠. 규모는 뭐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다만 그 넓은 청라 저수지라고 하는 곳을 바라볼 수 있고 물과 늘 가까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곳이고요. 또 바로 옆에는 이문구 선생님의 조상을 모신 화함서원이라는 곳도 있어서 아마 제 생각컨대는 그 화함서원이라든가 청라 저수지를 산책하면서 말년의 문학 세계를 이렇게 다듬고 정리하시는 기회로 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곳은 우리 일행이 찾은 무량사 모습입니다. 우리는 아마도 2021년 12월 19일 무량사 극락전에서 떨어지던 낙숫물 소리와 스님의 경소리가 함께 어우러졌던 풍경을 잊지 못할 듯합니다. 그 고요하고 조그만 소리가 세속과 탈속의 경계를 감각하게 했습니다. 무량사, 참 푸근한 겨울의 풍경을 품은 절입니다. 이곳 무량사는 매월당 김시습이 생을 마감한 곳이자 영정이 있는 곳입니다. 이문구 선생님께서 1992년도에 매월당 김시습이라는 작품을 발간합니다. 이게 1993년도에 한국 전체 베스트셀러 16위에 오를 정도로 전체 책 중에 16번째 베스트셀러가 될 정도로 대중적으로
굉장히 많이 읽혔던 책이 바로 매월당 김시습입니다. 매월당 김시습 선생님께서는 잘 알다시피 우리 이제 역사 속에서 최초의 소설이라고 얘기하는 금오신화를 창작하신 분이시고 또 생육신의 한 사람으로 해서 그 특이한 이력들, 조선시대의 많은 이야기들을 남기신 분이십니다. 매월당 김시습 선생님께서 한 2200여 수의 한시를 남겼습니다. 이문구 선생님께서 그 한시를 직접 번역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잘 인용을 하면서 매월당 김시습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이 작품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한학을 제대로 소화할 수 있는 분이 직접 번역해서 작품을 만드는데 썼다는 부분이고, 또 중요한 부분은 오공학 시기에 특이한 상황을 세조 통치 시기와 겹쳐내면서 역사적 상상력을 펼쳤던 것입니다. 예, 무량사가 특별한 이유는 1493년도에 매월당 김시습 선생이 입적하신 곳입니다. 또 이문구 선생님께서 매월당 김시습 작업을 하기 위해서 40대였다고 얘기하니까 80년대 초반일 때인데 직접 방문했어서 그 소회를 책 서문에 기록해 놓은 곳이기도 해서요. 매월당 김시습과 연관돼서도 중요한 장소이고, 또 이문구 선생님에게서도 또 중요한 장소이고, 또 작품의 중요한 공간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우리 일행이 이번 여정의 마지막 순서로 방문한 이곳은 보령 성주사지로 한국을 대표하는 폐사지입니다. 국보와 보물이 이곳 폐사지 곳곳에 있습니다. 최치원의 사삼 비명을 황희호 보령문화원장님의 상세한 설명으로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예, 지금 제가 찾아온 곳은 성주사지고요. 폐사지죠. 백제시대에 세워진 절이고 백제 효국 영령들을 모셨던 절이라고 하는데 신라시대까지 이어지고 이제 조선시대까지 절터가 계속 남아있었다고 해요. 지금 폐사지가 됐죠. 이문구 선생님께서 자주 찾아오셨던 곳이라고 합니다. 이문구 선생님이 왜 이 성주사지를 찾으셨을까 그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 이곳에 오시면 아마도 많은 상상의 나래를 펼 수 있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역사의 잔해물들이 흩어져 있는 장소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폐허 속에서 살아나오는 어떤 역사의 흔적들, 그게 우리 마음속에 다시 일어나서 지금은 사라져버린 이 절, 대웅전을 만들고 탑을 만들고 하는 그런 이 순간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폐사지의 의미겠죠. 우리 마음속에 누구나 다 폐사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폐사지를 찾아서 이곳에 오게 됩니다. 이 절터가 텅 빈 공간인데 그 텅 빈 공간 속에서 무수히 많은 건물들이 세워지고 그 건물들과 함께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사건들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저번 이 오래된 과거에서부터 지금 그리고 미래를 향해 뻗어나가는 우리의 삶의 어떤 목소리로 기억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부터 제1회 이문구 문학연구회 학술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한편 이문구 소설가의 문학과 삶을 연구하고 그 영향력을 새로운 연구 및 창작의 발판으로 확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2021년 설립된 이문구 문학연구회는 이번 관촌마을 공간 답사에 앞서 지난 11월 13일 중앙대학교에서 창립기념 제1회 비대면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선생의 미학적 가치와 역사의식을 탐구했던 심포지엄에는 이번 관촌마을 지역 답사에서도 여러 도움을 준 황희호 보령문화원장님이 축사를 보내왔고, 경양 각지의 많은 연구자들과 작가들이 참여해 올해로 탄생 80주년을 맞는 이문구 선생님의 문학적 업적과 의의를 더욱 뜻깊게 했습니다. 이문구 문학연구회는 2021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연구자들의 모임인데요. 지역에 직접 방문해서 이문구 선생님과 관계를 맺었던 지역 작가들,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또 문화원장님을 만나 뵙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거는 그 연구자들이 현장에서 이문구 선생님의 삶의 흔적들을 같이 공유하셨던 분들과 대화를 나눴다는 데 큰 의미가 있고요. 또 연구자들이 문학의 현장 속에서 할 수 있는 소통들 또 현장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데 의미가 있었습니다. 황의호 보령문화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역사적인 배경이나 또 향토 역사 속에서의 맥락들을 잘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가들도 더불어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황선만 작가님 같은 경우는 관촌마을을 이렇게 조성하면서 안내 표지판을 만들고 이렇게 했던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또 얘기를 해줬고요. 서순희 작가님 같은 경우는 이문구 선생님과의 인연 속에서 어떻게 모험을 갖고 지역 문인들과 소통했는지 하는 부분들을 잘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안학수 아동문학 작가님 같은 경우는 특히나 지근거리에서 이문구 선생님을 모시면서 겪었던 다양한 이야기들 또 이 보령에 다시 내려와 가지고 이문구 선생님이 해왔던 역할들이나 또 주변과 관계를 맺었던 것들 또 문학 장내에서 문학 내에서 활동했던 이야기들을 아주 자세하게 얘기를 해줘서 문학 작품이나 내지는 연구를 통해서 접할 수 없는 내용들을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듣고 또 주변부적인 지식을 통해서 이문구 선생님의 후반기에 문학 생활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이번에 답사에 참가를 하게 됐는데요. 답사의 주제 제목이 이문구 문학이 머문 자리였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 말에 맞게 첫날, 둘째 날, 첫날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문구 작가님 본인의 어떤 생애 자취가 남아있는 곳을 직접 가봤고 오늘 다닌 곳에서는 이제 그 문학에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줬었던 그리고 작가님께서 사랑하셨던 그런 공간들을 직접 돌아다니니까 이게 소설이라는 게 정말 이런 수많은 이 지역과 이런 힘들과 자연 그리고 어떤 역사적인 인물들 안에서 복합적으로 만들어지는 거구나 라는 거를 확실히 현장 답사에서 좀 새삼스럽게 다시 깨닫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답사도 왔으니까요. 이제 또 소설도 다시 읽어봐야죠. 또 새로운 느낌일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관촌수필 같은 거를 다시 읽을 때 뭐 거기에 나오는 칠성바위나 부엉제 같은 공간들이 굉장히 새로운 공간으로 다가올 것 같고요. 이해도도 훨씬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실 교수님들하고 같이 다니니까 정말 설명을 다 잘해주시네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계속 듣기만 했지만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고 다음에 여건이 된다면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더 많은 선생님들하고 같이 와서 더 많은 얘기 들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계속 하면서 다녔던 것 같아요. 네. 네, 우선 이문구문학연구회 회원님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려야 되겠어요. 우리 보령 지역에서 배출한 큰 분이시고 또 개인적으로는 제가 존경하고 따랐던 분이신데 이렇게 연구회를 만들어서 연구하시고 하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오셔가지고 쭉 둘러보시고 이문구 선생의 흔적을 찾아다니시고 하는 걸 보면서 우리 일상의 생활도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오셔가지고 이문구 선생님이 어떻게 생활을 하셨고 또 그래서 글을 어떻게 쓰셨나 하는 것들을 이렇게 공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많이 협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문학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무엇이다 라고 말하기는 참 어려운데 어려운 것이 얘기할 수 있다면 소설이 됐건 시가 됐건 희곡이 됐건 또 수필이 됐건 간에 그걸 읽은 사람이 일부라도 위로가 된다면 쓸쓸한 사람, 외로운 사람, 고통스러운 사람, 아픈 사람 정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무엇인가가 편치하고 불편한 사람에게 직접 간접적으로 정서적으로
따뜻하게 위로가 되는 글이라면 그건 문학이고 예술이다. 그렇지 않은 건 문학이라고 하기에 이상하다. 예술이라고 하죠.